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6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벌써 12월의 첫 주가 다 지나갔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무리는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시장이 좀 모멘텀이 크게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또 어떤가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데, 네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그 기관 외인들, 그 메이저들이 많은 금액이나 많은 수량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모두 외인 기관이 순방향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순매수 규모가 아주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매수로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좀 바뀌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그래프 같은 경우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난 10월 초에 그 종합 코스피 지수 흐름하고요, 바닥치고 반전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그 흐름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이나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이 좋았는데도 나쁘다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패턴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판이 원래 이런 식으로 혼돈을 주고 알게 모르게 이제 돌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 그런 부분은 좋고, 사실 이제 11월하고 12월 초까지 한 외인들이 한 4 내지 5조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그렇죠. MSCI 리밸런싱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보다 너무나도 많이 판 겁니다. 과매도가 된 상태죠. 이런 상태라면은 윈도우 드레싱이나 또는 배당권을 감안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지금 보니까 IT나 바이오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IT도 좋지만 미중 무역 회담건에 따라서 또 흔들리고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미 해먹지 않은 종목, 네. 이미 해먹고 이제 크게 치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과거의 그 대장주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를 좀 탐색을 해서 그쪽을 겨냥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오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셨고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종목을 한올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 이름에 바이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름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신약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합성 의약품 쪽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이나 바이오 의약품 쪽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냥 신약이 아니라 또 회사 홈페이지 가보면 뭐 혁신자를 꼭 붙여요. 그래서 네. 혁신 신약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또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자가 또 붙어야 되겠죠. 네네. 글로벌 바이오 업체. 되게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홈페이지 보니까 신약 앞에 혁신자를 붙였죠. 네. 자, 그만큼 이제 혁신 쪽에 상당히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밑에 미션 전략도 보세요. 혁신성,
그걸 제일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혁신성이나 역시 창조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모토를 갖고 출발한 회사고 세계 최고의 바이오파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한올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대개 그 비즈니스 서머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비즈니스 서머리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가보니까 네, 비즈니스 서머리 볼까요? 네, 그렇죠.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그랬죠. 위쪽에 네. 그죠? 밑줄 쫙 걷지 않습니까? 빨간 줄로. 네. 그리고 FcRN이라고 하는 건과 관련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건과 관련이 있는 쪽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이쪽 시장이 한 연간 20조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구건조증권의 재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개요 및 현황은 이건 이제 다른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부분에 기업 개요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 역시 이제 비슷하고요. 연구개발비가 1년에 한 15%, 매출의 15%니까 엄청 쏟아붓고 있는 거니까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정도로 그런 면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바이오파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혁신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인 한올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에 좀 약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주의사항이자 약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약점은 뭐 제가 바이오 기업을 몇 개 최근에 가지고 네, 나왔지만 그쵸. 대동소이하게 상투적인 그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를 항상 그 가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꿈을 갖고 성장성 있는 바이오 제약주인데 이쪽을 도외시하고 가치적인 부분만 봐서 이게 단점이 있으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데 여하튼 가치적인 측면으로는 좀 모자란 부분은 있어요. 네. 네,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그 지금 현재 실적에 비해서는 뭐 퍼가 100배 뭐 이러니까 야, 퍼가 100배면 10 정도가 적정인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걸로 보여요. 네. 네,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만은 여하튼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높다는 건데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분기 실적인데 분기 실적은 말이죠. 작년보다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금년도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영업이익이 55억에서 160억 아닙니까?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다만 가치평가상으로 퍼가 한 100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런 면들이 이제 약점이 될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관련 지표 한번 보면은 지금 뭐 퍼가 100이 최저고 자 686이 최고입니다. 뭐 퍼로 봐서는 평균적인 퍼보다는 지금 아래쪽입니다, 사실. 네, 하지만 퍼가 높긴 높죠. PBR 같은 경우도 18배수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PBR 배수가 그렇게는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네. 되게 그렇지만 한 10배수 정도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면으로 봐서는 가치적인 평가로서는 부담이 좀 갈 수 있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화면 볼까요? 글로벌 경쟁사 보니까 뭐 퍼 높죠. 뭐 ROE 같은 경우 낮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관점에서 다른 기업과의 비교는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업체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화면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화면 보니까 네, 볼까요? 자, 그죠? 지금 뭐 비슷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재무제표상의 어떤 기준으로는. 그러나 제약바이오 기업은 이걸 보는 게 아니죠. 퍼나 PBR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임상이 바로 나올 게 뭐가 있고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느냐. 네.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기타 일반 제조업체를 보는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은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뭐 제약 바이오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약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한올 네, 바이오 네. 파마인데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점은 굉장히 좋다, 좀 추천할 만하다 하는 거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추천할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레고캠 바이오 가지고 왔을 때도 네네.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개 파이프라인에 의존하는 바이오 쪽 사가지고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HLB 같은 경우 그래서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메지온도 뭐 사실 올랐다가 기대만 못하니까 쭉 꺼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파이프라인도 다양해야지 이거 실패하면 다음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아까 실적 부분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있죠? 네. 그걸 한번 다시 가볼게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예. 예,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분기 실적 보니까 확실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동그라미 부분은 금년도 예상 컨센서스고요. 네. 네모친 부분은 내년도 겁니다. 예. 근데 되게 이 실적 베이스로 볼 때 뭐 퍼가 내년 기준으로 해서 퍼가 100이고 뭐 PBR이 11이기는 하지만 실적이 점차 로열티 받고 기술 수출료 받으면서 증가해 나가는다는 점, 감소가 아니라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봐야지 절대 실적 금액만 봐서는 아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 화면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에서 제시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순서도입니다. 타이밍 따라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2상, 1상, 전임상 쪽 그 분야의 모든 건들이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맨 위에 036 그것하고 161 네. 예, 그겁니다. 161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고 036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예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자세하게 파이프라인을 해부한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R&D 네, 파이프라인. 볼까요? R&D 파이프라인인데요. 예,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한번 절을 보세요. 네, 화면 그거 좀 보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예, 절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HL036하고 161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036건이 두 가지 건의 재료가 바로 나올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네. 원래는 한 12월쯤에 나올 걸로 봤는데 조금은 연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월이나 내년 초에 이 건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지온 같은 경우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그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과 유사한 건의 임상을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중국 임상 3상은 아직 실시는 안 됐지만 2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임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중국 임상 3상이 내년 초에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HL036을 봐가지고는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HL161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지금은 그 글로벌 임상 2A 단계를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그 마일스톤이라고 그랬죠. 네. 마일스톤을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뮤노본트라는
관계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건이 있습니다. 파트너인데요. 이민호반트.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파트너사. 그러니까 다수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거 분명히 보셨죠. 그쵸. 그다음에 이민호반트가 나스닥 상장하는 건에 재료가 있습니다. 네. 나스닥 상장권에 있어요. 근데 뭐 자회사는 아니고요.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하는 거죠. 중국 쪽과 파트너십 해서 이제 HL036이고 HL161은 이제 이민호반트하고 네네. 파트너를 한 겁니다. 두 그 군데가 건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민호반트에 대한 건에 자료가 나와 있죠. 네, 나와 있네요. 네, 미국 파트너입니다. 나스닥 상장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그 밑에 그림 보시듯이 그 주요 경영진도 보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연구진이나 경영진도 상당히 좋고 경쟁력도 있다는 부분을 이 KTB 투자증권에서 제가 발췌해서 갖고 온 건데요. 네네. 그만큼 기대가 이게 크다는 얘기죠. 네. 이민호반트 나스닥 상장. 중국은 이제 하버 바이오메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HL161건과 관련해서 중국 파트너 하버 바이오메드 여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아까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중국 하버 바이오메드가 161과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HL036이 저기 뭡니까 미국 쪽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민호반트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권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쵸. 목표가도 제대로 나오고 NR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증권사 보고서 화면 볼까요? 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있고요. 매수 유지가 많네요. 네. 뭐 얼마 전에 나온 것도 4만 원이었지만 이제 5만 원 넘어갑니다. 네네. 주가가 올라가면은요. 목표가는 뭐 6만 원, 7만 원짜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5만 3천 원이라고 해서 네. 5만 원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임상 성공하면 뭐 10만 원짜리도 나오겠죠. 그렇죠. 목표가는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증권사 보고서도 좋다. 이 네.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공매 대차 봅니다. 공매 대차. 공매가 없어요. 네, 공매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15,000주, 뭐, 17,000주, 뭐, 그럼 거래량 비해서 거의 없는 거고. 대차 일별 보시면, 244만 주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상장 주식 수가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가 몇 천, 2, 3천만 주 돼요. 2,200만 주입니다. 네네. 그 중에 120만 주라면 이거 2% 비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차가 상장 주식수에 대비해서 5% 미만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차가 많이 없으니까 공매도 나올 게 없고요. 그쵸. 그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분석, 매매 입체 동향, 매매 입체 분석 한번 보면 메이저들 뚜렷한 주체가 있어요. 초록색이죠? 이게 기관 아닙니까? 네네. 근데 기관 중에서도 그 밑에 노란 선 있죠? 이게 연기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연기금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죠. 그쵸. 금융투자 뭐 이런 쪽하고 전혀 틀립니다. 네.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민호반트 나스닥 상장 HL036, HL161 모멘텀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한올 바이오파마가 굉장히 살펴보니까 장점으로 모멘텀이 좀 많네요. 네. 자, 한올 바이오파마에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궁금할 텐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뭐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매수 투자 가격도 전략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투자 전략은 사실 그렇게 방향은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시장이 어려웠어도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이 정배열로 가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뭔가 특장점이 있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네. 시장이 흔들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리고 이 종목을 생각을 했냐면 그 미중 무역회담 뭐 트럼프라든가 이런 쪽의 그 발언에 의해서
수출 관련주들은 그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껄끄러운 면도 없지 않고 뭐 트럼프 입 놀리는 거에 따라서 주가도 좌지우지 되니까 맞추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네네. 근데 실적이 점증하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수출은 이거 그 무역회담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계절적으로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회가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섹터별로 그렇게 네. 봐서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를 한번 주봉부터 볼까요? 주봉. 자, 주봉을 쓱 보니까 좀 오르긴 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쓰리 바닥을 만든 거예요. 쓰리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죠. 여기서도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지만 한 번 시도했다가 좀 쉬었어요. 네. 쉬었다가 다시 이제 힘을 내는 거니까 물량을 소화해서 뭐 이런 정도 라인 가격대 돌파 시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수는 요즘 시장이 흔든다는 걸 감안하면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는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좀 샀다가 흔들면 또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도 좋고요. 네. 네. 한꺼번에 다 산다기보다는 그러면 사실 증권사에서 4, 5만 원 제시하는데 4만 원은 일단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4만 원은 여기서 뚫어내면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임상 결과 좋으면 뭐 돈 1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여하튼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봐도 4만 원 선은 간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로 보면은 주봉을 봐야 되겠네요. 네. 이 주봉에서 왜냐하면 이제 일봉에서 자리가 없어요. 네. 표시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봉도 안 되네. 어. 월봉도 안 되네요. 네. 네, 월봉도 안 되는데 되게 증권사 제시 목표가 5만 원 선 정도는 길게 보는 차원에서의 대응은 그 정도 보고요. 뭐 아주 짧게 본다 하더라도 4만 원 선 정도는 가질 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량을 사시면 좀 짧게 할 부분, 길게 할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재료와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매수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33,000원과 3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걸 권장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4만 원,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5만 원 선까지는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벌써 12월의 첫 주가 다 지나갔는데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투자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